안녕하세요. BMW 도이치모터스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술전시 해설가 김찬용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성수동에 위치한 BMW 도이치모터스 전시장에 방문해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 오시면 야수파 대가의 판화 작품들을 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셨나요? 도이치모터스는 그동안 국내의 전시나 많은 문화행사에 지속적으로 후원해줬던 기업으로 유명한데요. 대표적으로 마크 리브 사진전, 점핑 위드 러브전, 마크 로스코전, 르코르비제전, 자코메티전까지 정말 유수의 성공적인 전시에 다 후원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죠. 그런 만큼 이번에 이 공간에 직접 방문하셨을 때도 여러분이 차량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함께 좀 더 복합적으로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공간이 좀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방문하셨을 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작품 제가 좀 더 재밌게 보시라고 간단한 소개를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작품은 20세기 최고의 천재, 피카소의 세계의 라이벌이다 라고 평가받는 마티스의 대표작 모자를 쓴 여인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작품 딱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시나요? 사실 요즘 우리는 좀 안목이 높아져서 색 리듬감 있네, 에너지 넘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미술에 관심 없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잘 그린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 당시에도 이 작품이 전시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짜 피부색이 이렇냐, 이거 네 부인 그린 거라며, 네 부인 피부색이 진짜 초록색이야? 이런 질문들을 막 했답니다. 아니지, 당연히 초록색은 아니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기 눈에 초록색으로 보여서 막 이렇게 칠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이는 가시 세계를 좀 더 새로운 해석,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미학적 표현으로 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시각적인 고민을 해 나갔었다는 거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미술 공부할 때 야수파 혹은 포비즘이란 이름으로 듣게 되는 이 사조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 시작의 계기에는 가을 살롱전, 살롱 도톤느라는 전시가 있었는데요. 이것만 이해해도 사실 야수파의 탄생 배경을 거의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다음 작품 살롱 도톤느의 포스터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드나잇 인 파리란 영화 보셨나요? 영화 보셨다면 거기에 문학가 허밍웨이나 거트루드 스타인, 달리 같은 예술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술 먹고 차 마시면서 문화예술에 대해 격렬히 토론하는데요. 프랑스 파리가 세계 미술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살롱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다라고 평가받는데요. 요즘 국내에만 언뜻 보셔도 문화살롱, 와인살롱, 독서살롱, 다양한 살롱들 막 등장하고 있죠. 사실 파리에도 다양한 살롱이 있었습니다. 18세기부터 이어져 왔었던 기존의 살롱은 좀 고전적인 예술 하시는 분들만 진입하실 수 있는 좀 약간 장벽이 있었다면, 여기 포스터로 소개되는 살롱 도톤느, 가을 살롱전은 가장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예술을 하는 신예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공모전이었습니다. 이 전시에 야수파를 완성시킨 3대 거장이 등장한 거죠. 앙리 마티스, 모리스 블라맹크, 앙드레 드랭, 이 3명이었는데요. 이들의 작품이 전시된 곳 중앙에 고전적인 조각이 하나 놓여 있었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당대의 루이 보셀이란 비평가가 이런 비평을 했답니다. 야수의 우리에 둘러싸인 도나텔로가 보인다. 비꽃말이었죠. 후배들이 너무 거친 그림 들고 나와서 가운데 있는 조각만 불쌍하네 라고 비꼴 때 사용한 이 야수라는 단어 때문에 이들의 이름은 야수파, 포비즘이란 이름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이 살롱 도톤느였다 보니까 포스터 자체도 정말 작품이죠. 당시엔 예술가들이 직접 다 그려서 만들었기 때문에 딱 봐도 좀 세련된 느낌 있지 않나요? 100년 전 거 같은 느낌 전혀 안 들죠. 여러분도 이왕 오셨을 때 이를 통해 야수파가 탄생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살롱 도톤느 포스터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시작점에는 3명의 거장이 있다고 했었죠. 그중 또 다른 예술가 한 명을 추천드릴까 합니다. 앙드레 드랭의 작품을 한번 만나볼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이 이 야수파를 완성시킨 3대 거장 중 또 다른 한 명인 앙드레 드랭의 작품입니다. 자, 드랭의 콜리우르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콜리우르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남프랑스에 있는 항구 도시의 이름인데요. 여러분 혹시 여름날 햇빛 좋을 때 색이 좀 더 강하게 느껴진 적 없으셨나요? 우리가 스페인 같은 나라 갔을 때 뭔가 색을 좀 더 짜릿하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태양광이 강해지면 우린 색이라는 걸 더 강렬하게 인지한다라고 얘기하죠. 드랭은 그걸 꼭 담아내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군대 갔다 와서 남프랑스에 딱 가서 마티스하고 이렇게 풍경을 보다 보니까 지중해 근방이 워낙 태양이 좋다 보니까 색이 강렬했던 거죠. 이걸 어떻게든 좀 포착해 보려고 그림을 한번 딱 보셨을 때 배경에 흰색을 깔아 놓고요, 어떠한 밑색도 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원색들을 쳐올려서 그림자도 없이 본인에게 너무나 짜릿하게 다가왔었던 그 색감들을 정말 화려하고도 에너지 넘치게 즐길 수 있도록 완성한 작품이 바로 이 콜리오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티스 작품을 많이 좋아하지만 여러분도 이왕이면 좀 트렌디한 미술 애호가 느낌을 내려면 요즘 사실 파리 쪽에서 더 많이 주목받고 재조명받고 있는 예술가가 바로 드랭입니다. 이 사람이 워낙 실전파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림 그리는 테크닉에 있어서는 마티스보다도 뛰어났다라는 평가를 요즘 새롭게 학계에서 많이 내놓고 있으니까요. 드랭 만났을 때 그 강렬한 색감 한번 느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야수파 하면은 원래는 좀 채도 높고 강한 원색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근데 야수파라고 무조건 다 센 색을 썼던 건 또 아닙니다. 저희 다음 작품을 통해서 야수파가 또 어떤 색을 쓰고 있는지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수파의 근간에 있는 건 원색이 맞습니다. 빨강, 파랑, 초록 같은 강렬한 원색을 우린 보통 생각하지만 앞에 있는 그림은 좀 다를 겁니다. 이 작품은 모리스 마리노의 작품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리 공예 예술가로 좀 유명한 분입니다. 프랑스 여행 좋아하시면은 트루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로 유명한 도시인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마티스나 드랭 같은 예술가는 파리 중심으로 좀 활동했다면 이 마리노란 예술가 같은 경우에는 트루아에 계속 평생 머무르면서 예술 작업을 좀 복합적으로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림의 색감도 좀 독특할 겁니다. 마티스나 드랭과 교류하다 보니까 야수파적인 원색이 베이스이긴 하지만 막상 그 색 속에 흰색을 굉장히 많이 섞어서 파스텔 톤으로 좀 더 약간 시적이라고 할까요? 감성적이고 보는 사람을 좀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야수파를 구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수파, 포비즘 하면 그 뜻 자체가 야수, 짐승 이렇다 보니까 거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야수파란 그룹 안에서도 화가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여기 속해 있는 이 야수파 화가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팬심으로 또 소개해주고 싶은 그런 예술가가 있기 때문에 다음 작품으로 좀 라울 뒤피를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에스컷의 경마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라울 뒤피의 작품인데요. 딱 보셔도 앞서 보신 야수파 작가들하고는 분명 좀 느낌이 다를 겁니다. 강렬한 원색보다는 뭔가 재미있고 푸르른 색감들이 좀 눈에 들어올 것 같은데요. 사연을 먼저 좀 정리해드리면 이 뒤피란 인물은 삶이 좀 기구했답니다. 9남매 중에 장남이었는데 집이 엄청 가난했답니다. 재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당대 최고의 예술학교였던 파리 에콜 데 보자르의 장학생으로 진학해서 원래 가리키는 대로만 그리면 먹고 살 수 있는 화가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앞서 소개해드렸던 살롱 도톤느, 이 마티스와 드랭의 작품을 보게 된 거죠. 각성해버린 겁니다. 나도 환쟁이가 아니라 예술가라면 먹고 살겠다고 학교에서 가리키는 클래식한 거 그냥 막 사진처럼 똑같이 그릴 게 아니라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예술을 하자라고 각성을 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야수파에 뛰어든 거죠. 근데 이분은 기존의 야수파 화가들이 썼던 강렬한 색 말고 나만의 색을 찾자라고 고민한 끝에 푸른 색조 주조의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사실 피카소 같은 예술가는 푸른색이 우울하다고 했고요. 후에 등장할 추상의 아버지 칸딘스키는 푸른색은 정신의 색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뒤피는 푸른색은 어떤 색보다도 경쾌하고 즐거운 색이다 라며 에너지 넘치게 사용했고요. 특히 여러분은 보실 때 이 사람은 드로잉이 굉장히 세련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기에도 뭔가 엄청 트렌디한 드로잉을 구사한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게 바로 또 이 뒤피니까요. BMW 도이치모터스 전시장에 방문하셨을 때도 잊지 마시고 뒤피 작품 한번 유심히 봐주시면은 BMW가 가지고 있는 그 세련된 색감하고도 왠지 좀 닮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전 그래서 더 이 뒤피 작품이 좋았으니까요. 여러분도 마주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의 감상으로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다시 마티스로 돌아왔습니다. 역시는 역시죠. 시작점에서 소개해드린 모자를 쓴 여인은 좀 역사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었다면 지금 보고 계신 열린 창이란 작품은 상대적으로 조금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마티스의 초기 작품 중에 매니아가 또 많은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앞서 드랭이 콜리오르에 가서 그림 그릴 때 마티스하고 함께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작품도 그 남프랑스 콜리우르에서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창을 자세히 보시면은 배경에 항구에 떠 있는 배의 모습들이 과감하게 표현된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작품 보셨을 때 어떤 느낌 드시나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굉장히 현대적이고 과감한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그림에 담겨있는 풍경 자체는 이미 한 세기 전 과거의 이야기이지만 이 표현 자체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말씀드린 너무 세련되고 현대적이기 때문에 주제는 과거이지만 현재, 미래를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이 BMW 그리고 이 도이치모터스가 추구하고 있는 그 세련된 디자인과 더불어 뛰어난 신기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드라이빙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 혁신 자체가 야수파가 당대에 고전을 쫓지 않고 새로운 혁신에 도전했던 그 모습과 어찌 보면 참 닮아있지 않나. BMW 전시장에 야수파가 있는 것 역시도 참 잘 어울리는 매칭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작품들과 함께 차량을 같이 즐겨주신다면 훨씬 복합적으로 문화 콘텐츠를 다채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직접 방문하셨을 때 차량과 더불어 작품도 꼭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BMW 도이치모터스 전시장에서 만나본 야수파 작품 어떠셨나요? 전 이 기획 자체가 굉장히 세련되고 이색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즐겁게 좀 만나보시라고 이 도이치모터스 측에서 늘 다양한 문화 기획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도 이벤트가 지금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시고 영상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을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 이메일까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 야수파 작품 판화 에디션을 직접 보내드린다고 합니다.